예. 좋은 기회가 돼 가지고 일본으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니까 5박 6일 나름대로 길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첫 여행이다 보니까 제가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정보가 없었죠 아무튼. 예, 인터넷으로 찾는 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본 여행이 좀 해외여행 중에는 어 편히 가고 또 자주 가는 곳이다 보니까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챗GPT를 통해서 여행 계획을 좀 잡아 봤습니다. 챗GPT를 써서 여행 계획을 세우는 거는 좋은 점도 많았어요. 근데 고생도 엄청 했습니다 진짜. 아 그러니까 여행 자체는 재밌었는데 물론 소소한 부분에 도움은 되지만 세밀하게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다들 일본 여행에 대해서 뭐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실 거라서 제가 얻은 정보를 뭐 공유해 가지고 뭐 일본 여행에 대해 색다른 정보를 얻는다 뭐 이런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이랑 영상에서는 제가 느끼면서 좋았던 점, 그다음에 먹었던 식당 이런 얘기들 하고 그다음에 좀 아쉬웠던 점을 좀 더 얘기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올해 10월 달쯤에도 '한번 여행을 갈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분석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10월 중 여행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번 여행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28 일부터 5월 3 일까지의 계획 중에 큰 틀은 대부분 다 챗GPT한테 물어가면서 했어요. 뭐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내 여행 출발은 언제고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도착할 거다." 그다음에 주요히 가야 되는 뭐 장소라든지 아니면 먹고 싶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상세하게 최대한 설명을 하면서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일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 비행기 출발이 인천공항에서 10시 35분 비행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리타 공항에 딱 내리려면은 아침 5시에 나와야 된대요. 진짜 빡세요. 그래서 잠을 못 자서 잠을. 한숨도 잠을 못 자고 일요일 저녁 일정 다 마치고부터 여행 출발할 때까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근데 이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모든 수속을 다 마치고 그러니까 제가 자차를 끌고 공항에 갔거든요. 공항에 가면은 장기 주차장이 있잖아요. 뭐 전철을 타도 되고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자차를 끌고 가는 게 좀 편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올 때 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생각을 하고 자차를 몰고 가서 공항에 도착을 해 가지고 주차를 하고 셔틀을 타고 모든 수속을 마치고 도착하니까 7시였어요. 아 그 비행기 이륙이 10시 35 분이니까 뭐 출국장에 대기하는 게 뭐 한 10 시라고 하면은 거의 3 시간을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여행을 계획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훨씬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주차장 P1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했어요. 제 차는 또 가스차라서 할인을 좀 받아 가지고 주일 해 가지고 43,000원 나왔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봐요. 물론 어 좀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 사람마다 취향의 차이가 있는 거니깐요. 저는 좀 더 편하게 간다는 생각을 하고 선택했는데 다음에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대중교통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에 정말 수백 대의 차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차 어디에 주차했는지 절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했다라는 얘기도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차를 어디에 했는지 위치를 찍어 놓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찍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 주차장에서 공항으로 이동하는 걸 도보로도 이동을 많이 한대요. 크게 뭐 문제가 없으면 또 짐도 그렇게 많지 않으면. 근데 저는 좀 짐이 있어 가지고 셔틀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첫 차는 4시 반부터 시작되고 막차는 뭐 12 시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인제 정보 차원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고 쪼금 이제 도로변으로 나오면 다 셔틀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탁 수화물을 수령할 때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마크를 달아 두는 게 좋다 그래 가지고 집에 있는 이런 인형 같은 거 그런 걸 간단하게 좀 달았어요.
안 그러면 가끔 비슷하게 생긴 캐리어를 가져가게 되고 좀 낭패를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이런 상황이다."라고 빨리빨리 설명하고 받을 수가 있는데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걸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낭패를 겪는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해 놨습니다. 셔틀버스를 타면은 한 10 분에서 15 분마다 셔틀버스를 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항에 내리면 발권을 위해서 이제 3 층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뭐 대부분 다 알 것 같지만 제가 기억하려고 좀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이제 발권은 자동으로 다 돼요. 이제 뭐 요즘에는 키오스크라 그러나? 자동 발권기가 있으니까 이거 하시면 됩니다. 순서도 되게 수월하게 잘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쪼금 아날로그라 제가 예매했던 것들을 다 프린트를 해 갔어요. 그러니까 다 인터넷이나 QR로 된다고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종이로 보는 게 좀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여행에서 뭐 여행표, 스카이라이너, 숙소, 뭐 식당 예약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종이로 해 갔거든요. 그다음에 어디 내리고 어떻게 순서를 하고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누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순서는 되게 수월합니다. 그 정보를 기입하고 여권을 인식을 하면은 탑승권이 발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짐을 이제 위탁 수화물을 맡겨야 되니까 위탁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다 이제 자동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는데 요즘에 제일 해외여행에서 신경 쓰고 또 주의하는 전자제품이 보조 배터리더라고요. 해외여행 가면 사실은 이제 사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가 되게 중요한데 저도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3 개를 챙겨 갔는데 요즘 이게 사고가 좀 나나 봐요. 그래서 이게 제한 용량도 있고 또 가져갈 거면은 비닐 후에 잘 싸야 되고 또 이 뭐라 그러지? 요 선 부분이 뭐 어디 마찰이 안 돼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신경 써야 됩니다. 또 마침 또 그 위탁 수화물 하는 데에 그 비닐이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QR이 있는데 이 찍으면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나오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탁 수화물 넣는 수속도 다 셀프로 할 수 있어요. 일하시는 분, 직원분들한테 맡기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거의 다 셀프로 해요. 셀프가 수월하더라고요. 과정도 되게 간단합니다. 전 처음 가는 사람이잖아요, 해외여행을. 제 스스로 가는 거는. 근데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짐 올리고 여권 올리고 탑승권 찍으면 이잉 하고 알아서 계산해 가지고 넣어서 나갑니다. 짐을 꾸리는 걸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뭐 내가 짐을 잘 싼다고 생각하면 요 부분은 스킵하셔도 돼요. 혼자 여행을 내가 간다. 그다음에 평소에 내가 옷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속옷하고 양말만 챙겨 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옷은 한 2-3 벌만 챙겨 가고. 저 일주일 여행 가는데 이럴 때 필요한 옷, 저럴 때 필요한 옷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챗GPT가 얘기를 해 놨거든요. 옷을 좀 챙겨 가야 된다고. 이 일본이 날씨가 변덕스러워 가지고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다 막 그래 가지고 반팔 5 개, 뭐 후드 3-4 개, 3 개 입고 있는 것까지 해서 그다음 바지 3 개 막 이렇게 챙겨 갔어요. 근데 저 안 입고 온 옷이 더 많았어. 제가 저를 사진으로 남길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동할 때 편한 옷을 계속 입게 돼요. 그래서 옷은 간단하게 챙겨 가세요. 물론 그 계절에 따라 필요하고 또 여행의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처럼 혼자서 여행을 간다. 근데 나를 찍을 게 아니다. 나는 이렇게 주변을 찍을 거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뭐 많은 옷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그 일본은 110볼트를 쓰잖아요. 그래서 도란스, 돼지코를 꼭 챙겨 가야 되는데 인터넷에서 뭐 3-4만 원, 2-3만 원 하는 다기능 어댑터라고 있어요. 저도 그걸 샀는데 안 사도 돼요.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다이소에서 파는 1,000 원짜리 돼지코하고 충전기 그다음에 멀티탭 정도만 챙겨 가도 되겠더라고요. 괜히 돈 더 썼어. 저거 심지어 꽂히는데 덜렁덜렁거려 가지고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돼지코 다이소에 가면은 뭐 6 개, 5 개면 1,000 원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 그거 하고 충전기 하나 정도 더 챙기고 멀티탭 정도 챙겨 가세요. 어차피 많이 꽂으면 일본은 110볼트라서 빨리 충전도 안 돼. 그래서 적당한 거 돼지코 싼 거 그거 하고 충전기 하나 하고 멀티탭 정도만 챙겨 가세요. 제가 이번에 지출했던 돈 중에 뭐 마지막 영상 때 얘기할 거지만 그 수화물 오버돼 가지고 그거랑 다용도 어댑터 산 게 제일 아까웠어요. 그리고 앞으로 매는 셀이 있어요. 그거 추천드립니다. 뭐 혹시 외국에 나갔는데 일본은 현금을 많이 쓰니까 현금, 뭐 영수증, 카드 이런 거 잃어버리면 난리 나잖아요. 그런 거를 앞에다가 메고 다녔는데 저는 그거 좋더라고요. 여기다 보조 배터리도 넣고 뭐 핸드폰도 넣고 짜잘한 거 넣어서 이동하기도 좋았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이런 인식이 끝나면 수함을 했다고 영수증 같은 게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끈 같은 게 나옵니다. 이거 잘 붙여 가지고 하시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저는 처음 해 보는데 한쪽만 뜯고 반대쪽에 그걸 붙이래. 그래서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양쪽 다 떴다가 낭패 봤어요. 그 영상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와이파이 도시락을 받으러 갔습니다. 뭐 다들 요즘 eSIM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저는 제 핸드폰이 구형 핸드폰이에요. 갤럭시 21 플러스인데 이게 eSIM이 안 되더라고. 로밍은 너무 돈이 많이 들고 그래 가지고 와이파이 도시락을 신청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올려 드릴게요.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 빼도 되는 거는 저는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겁거든요, 보조 배터리가. 그러니까 와이파이용 보조 배터리가 좀 무거워요. 크기는 조그만데 딱 들어도 한 500g은 되겠다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무거웠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 말고 가벼운 보조 배터리 연결하면 하루 종일 쓸 수 있어요. 그거를 따로 충전한 일이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그냥 한 번 충전했던 보조 배터리를 와이파이 도시락에 끼워 가지고 계속 들고 다녔는데 괜찮더라고요. 그 가격이 한 4,000~5,000 원 하니까 그거라도 줄이면 샌드위치라도 하나 더 먹을 수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와이파이 도시락 받으면 요런 가방 파우치 같은 데에 와이파이 도시락 동그랗게 생긴 거, 그다음에 충전선, 그다음 보조 배터리 이렇게 들어 있어요. 요게 이제 3층에 있거든요. 받아 가지고 쓰다가 귀국날 이제 내가 받았던 곳에 가면 큰 반납함이 있어요. 거기에 그냥 받았던 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요거 수령하는 거는 결제가 끝나면 공항 내에 어디에 수령하는지를 다 알려줘요. 그래서 거기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잖아요.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수화물도 맡겼고 그다음에 와이파이 도시락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입국 심사를 하러 갑니다. 입국 심사하러 가면서도 보조 배터리에 대한 강조가 되어 있어요. 아주 상세하게. 요즘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그다음에 이제 내부에는 사진 촬영 안 되니까 여기는 사진이 없습니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들어가면은 내가 위탁수했던 수화물 제외하고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구니에 올려놓은 다음에 검사 끝나고 끝나면 이제 짐 챙겨가지고 자동 입국 심사 되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여권 올리고 지문 올리고 사진 찍고 그거 하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수속을 다 마치면 출국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면세점이 나와요. 인천공항은 좀 시스템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크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제가 뭐 공항 갔다 온 것이라고 해봤자 인천공항하고 나리타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비교군이 좀 애매하지만 나리타는 좀 작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인천공항은 넓고 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상세하게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 가는 저도 크게 헤매지 않았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한 끼 먹었어요. 제일 무난한 게 라면하고 김밥이니까 여러 가지 뭐 품목이 있기는 한데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가격은 좀 폭력적입니다. 다음에 가면 안 먹을 거긴 해요. 이 돈으로 그냥 일본 가서 먹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우선 여행이니까 첫 여행이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돈을 쓴다. 좀 낭비해 본다. 이런 생각으로 시켰습니다. 안 되는 메뉴들도 있어요. 보시고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문하고 진동벨 울릴 때 받고 가면은 라면하고 김밥이 나옵니다. 별맛 아닌데 나름 괜찮은 맛이었어요. 먹고 나서 맞은편 쪽에 있는 베라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먹고 좀 매운맛이니까 달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제 게이트 쪽으로 갔습니다. 큰 전광판 같은 데에다가 내가 타야 되는 게이트를 잘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가면 됩니다. 제가 갔던 데가 100인가 103인가 그래가지고 그거는 지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전철 같은 걸 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타고 갔습니다. 제가 있는 이제 비행기 쪽 게이트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크게 뭐 이동 시간이 길진 않더라고요. 뭐 5분 걸렸나?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해가지고 앉았어요. 아이스 커피도 한잔하고 대기석들엔 충전기가 많으니까 좀 부족할 것 같은 보조 배터리도 채우고 핸드폰 충전도 하고 그러면서 좀 대기를 했습니다. 104번 게이트네요. 그래서 게이트 사진도 찍고 이게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공항 사진도 찍고 이제 대기하고 계신 외국인한테 제 첫 해외 여행이니까 일본 여행이니까 사진도 좀 부탁했어요. 메이아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알더라고 이 사람도. 지금 제가 이 사진을 올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진짜 누가 봐도 처음 여행 가는 사람의 복장이에요. 다 모자이크를 해놨는데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10시 35분 비행이니까 10시 5분까지는
게이트 앞에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제주항공 이용했는데 저가 비행사다 보니까 뭐 좀 좁더라고. 작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석으로 끊어서 앉았는데 제 몸에는 그렇게 딱 맞지는 않았습니다. 무릎이 한 1cm 정도 남은 자리였어요. 프리미엄으로 한번 끊어볼까? 다음 10월 달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몇만 원 그냥 좀 더 저는 먹는 데 쓰고 싶어서. 그래서 창밖을 좀 찍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첫 여행이고 이제 비행기에 하늘에 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추가 요금을 내고 창가로 설정을 했는데 와, 이 모타가 옆에 있더라고요. 이 무거운 쇳덩이를 띄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소리가 엄청 크더라고. 진동도 엄청 크고. 물론 뭐 못 잘 정도거나 괴롭거나 이런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그랬다. 아, 요거 자리 배정하는데 추가 비용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창가 쪽에 앉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창가 쪽에 갔습니다. 아, 제가 한 번 더 느끼는 건데 제가 이 핸드폰 용량 때문에 걱정이 됐어요. 200기가가 좀 넘는데 뭐 사진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면은 금세 넘을 것 같아 가지고 핸드폰을 싹 다 비워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서 나리타까지 2시간 반인가 이렇게 걸리는데 할 게 없어. 뭐 창밖 보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아무리 첫 여행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 영상 같은 거 몇 개 담아서 처음에 출발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렇게 할 거라서 제가 기억하려고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려 가지고 그거 이제 숙소에 가면 다 와이파이가 있으니까 그거 엠박스에 옮겨 놨다가 출국할 때 다시 넣어 놓으면 되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창밖도 좀 찍어 보고 또 뭐 사지도 않을 건데 뭐 면세품목 책 보고 뭐 여행 안내 보고 뭐 에어 카페라 그래서 제주항공에서 주는 책 보고 막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뭐 사지도 않을 건데 사실은. 이게 뭐 면세가 돼서 이 가격이다라고 한다고 해서 손쉽게 살 만한 가격은 저한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책 읽었어요. 요아이엔 책.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행기가 꽤 오랫동안 앉아 있었는데 안 뜨더라고요. 계속 공항을 맴돌아. 바퀴가 덜컹덜컹 거리면서. 그래서 나는 굴러서 갈란가 안 날아가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그냥 그러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우왕 하더니 금세 하늘로 날아가요. 진짜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작아집니다. 마술 같아요, 마술.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진짜 좀 좋은 경험이었어요. 하늘 위로 올라가니까 모든 게 다 작아지고 그다음에 구름 위로 올라와 있다라는 느낌도 받고 내가 봤던 하늘이 하늘이 아니고 그러니까 왜 마치 이제 안경 쓰시는 분들 저는 안경을 안 쓰지만 한번 써 봤거든요. 옆에 친구들 거. 그러면 안 닦은 안경 쓰는 애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봤던 하늘이 하늘이 아니야. 진짜 이게 진짜 하늘색이구나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느낄 정도의 푸른 하늘이었던 걸 봤어요. 일본 하늘도 그렇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작아집니다. 자, 땅에서 볼 때는 다 크잖아요. 근데 딱 올라가서 상공 11,000m를 800km로 달리고 있는 거였는데 다 작아집니다. 그다음에 잠실 주경기장 엄지손톱보다도 작아 보이고 달에서도 보인다는 밈이 있는 롯데타워도 이쑤시개보다 작고 이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좀 마음이 열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난기류를 가끔 만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날개가 있는 쪽을 제 자리였으니까 딱 보니까 달달달달 떨리는 게 보여요. 내가 끄는 게 일본행 티켓이 아니라 천국행 티켓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달달달달 떨립니다. 물론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한 2시간 반 비행 기간 동안 한 6번 정도는 그런 걸 봤어요. 근데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너무 이뻐. 진짜 이쁩니다. 하늘 진짜 이뻐요.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먼 바다를 지나다 보면 이제 어느샌가 요거 찍다가 갑자기 헉 잠이 들었어요. 잠을 못 잤으니까. 눈을 딱 떴는데 육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일본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확신이 들 만한 비주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논밭이 이렇게 되는 거 못 봐 가지고. 그다음에 건물들도 상세히 보면은 내가 한국에서 못 봤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비주얼들이 있습니다. 한참 보고 있다가 이 고도가 낮아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다가 차차장 하면서 착륙을 합니다. 드디어 일본에 내렸어. 기분이 너무 좋아. 행복함에 막 극치에 달려요, 진짜.
저는 첫 여행이고 전 진짜 일본 여행 가보고 싶었거든요. 너무 즐거운 이 기분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해 가지고 이제 짐을 다 내리고 공항에 입국 수속하러 가는데 핸드폰이 디링디링 울려. 핸드폰 화면도 바뀌어. 시계가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시계가 하나 더 있어. 이게 일본 시계가 뜨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외교부한테서 온갖 문자가 다 와요. "너 문제 생기면 여기다 연락해라. 나를 빙자한 사기도 많다. 그다음에 후쿠시마 가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문자가 막 옵니다. 그냥 대충 그렇다 치고 이제 입국 수속하러 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비짓 웹펜제비라고 이거를 재작년 9월에 저 일하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일본에 2박 3일 동안 갈 때 알았어요. 이게 QR로 해 놓으면은 입국 수속하기가 되게 수월하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갔거든요. 그랬더니 들어가자마자 일본 분들이 소리 지르는데 대충 보니까 "입국 수속하려면 여기로 오세요." 뭐 "비짓 재팬 웹 하신 분들은 여기로 오세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 가 가지고 금방 입국 수속을 했습니다. 간단해요. 수화물도 금방 나오고. 받아 가지고 이제 숙소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카이라이너를 끊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숙소로 가기 위해서는 우에노역이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스카이라이너가 좀 더 수월해서 스카이라이너를 이용했어요. 그리고 미리 끊어 놨습니다. 그래서 바우처를 받거든요. 그걸 받아 가지고 이제 그걸 탈 수 있는 터미널로 갑니다. 이게 처음 갈 때는 셔틀버스 같은 게 있어서 그걸 타고 왔는데 나중에 귀국할 때는 도보로 이동했어요.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에 따르면은 뭐 1에서 3 터미널 고 사이로 가야 된다 그래 가지고 공항에 있는 셔틀버스를 타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이게 뭐 내가 다 일본어를 못 알아들어도 눈치껏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우르르 내린다든가 투, 터미널 이런 단어가 들리면 이제 그때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렸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 일본어를 여기서 스미마생,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말고는 쓴 게 없어요. 그 이외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가 제가 되게 많이 쓰는 일본어더라고요. 그래서 "도코에 이케바 이 데스까?" 그 문장이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거의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도 많고 되게 친절하고 대충 눈치로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착하면 사람들이 그득그득합니다. 이제 스카이라이너 타러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니까 이제 대충 일본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한테 "Where is Skyliner?" 뭐 이런 간단한 영어를 하면 알아들어요, 그 사람도. 그러면 그 사람이 설명하는 걸 나도 다 알 수는 없지만 서로 막 눈치껏 막 해요. 그러면 뭐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뭐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려가면은 뭐 지도가 있는데 이건 내가 뭐 알 수가 없지 뭐 다 일본어로 적혀 있는데. 영어도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한글이 적혀 있어요. "여기 철도다." 이렇게. 쉽습니다. 제가 느낀 거지만 일본 여행을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예매해 놨으니까 예매한 사람들 위주로 빨리 표를 끊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 가지고 이 바우처 주면은 알아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발권 바우처를 직원들한테 주면은 시간을 이렇게 선택하라 그래요. 뭐 4시 께 있고 뭐 4시 반 께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다시 이걸 타러 가는 기간이 길 줄 알고 시간이 길 줄 알고 그 밑에 다음 걸 끊었는데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빨리 가면은 한 5 분이면 가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창가 쪽에 앉고 싶었어요. 이게 지정석이래요. 스카이라이너는 다 아시겠지만 그냥 얘기할게요. 지정석인데 2 자리로 앉는 거니까 통로 쪽에 앉으면 창밖을 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창가 쪽에 앉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윈도우." 막 이러면서 막 앉는 막 그런 바디랭귀지를 했더니 막 웃으면서 창가 쪽을 주더라고요. 어떻게든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예매한 표를 가지고 발권표를 가지고 이제 갔어요. 대충 내용이 제가 표를 올려 드리겠지만 이게 뭐 "7번 좌석이다. 몇 시에 출발한다. 그다음에 7번 차량이다. 몇 시에 출발한다. 그다음에 네 좌석은 여기다." 뭐 이런 설명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공항 터미널, 공항 2 터미널에서 게이세이 우에노역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거든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팝하고 돌려봤죠. 팝하고 잘 쓰세요. 제가 요번 일본 여행하면서 3 가지 어플을 제일 많이 썼는데 첫 번째가 챗GPT 제일 많이 썼고 그다음에 팝하고 많이 썼고 그다음에 구글맵 이렇게 3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로지 스카이라이너라고 적혀 있는 것만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모르면 물어보면 되죠. 모르면 이제 가 가지고 스카이라이너 "Where is Skyliner?" 물어보면 몇 손가락질해요. 영무원들이 친절해 가지고 다 알아요. 친절해 가지고 다 설명해 줘. 그래서 이제 갑니다. 이 초보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는 이제 도착을 하면은 이제 내가 가야 되는 우에노역
방향도 나오고 시간도 다 나옵니다. 대기하고 있으면은 이제 이 사람이 여기다. 여기서 네가 타는 곳이다. 여기가 1번, 7번이다. 알려줘요. 근데 이제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적혀 있는 걸 이제 찾을 수 있어요. 이거 너무 또렷하게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다 적어 놔가지고 여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관광지니까 더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 시간대에 스카이러너가 오면은 그걸 타고 입구 쪽에 들어가면 양쪽으로 캐리어를 넣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캐리어 넣어놓고 지정된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뭐 이제 왕 가요. 아 진짜 제가 이때 저희 이제 어머니랑 통화를 했거든요. 카카오 전화로. 그러면서 내가 어린 시절 만화로 보던 일본식 건물을 이제 현실로 보고 있다. 나 너무 설레고 뭐 좋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잘 즐기고 와라.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금방 한 30분, 40분 정도 되면은 이제 우에노역에 도착을 합니다. 한글 많아요. 그러니까 한글이 많다 보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전철도 되게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헷갈리긴 해요. 우리가 타던 전철이랑 좀 형식이 다르니까. 근데 뭐 다 바닥에 뭐 벽에 뭐 천장에 다 붙어 있어요. 이게 긴자선, 이게 히비야선, 뭐 이게 뭐 무슨 선 다 알려줍니다. 뭐 JR선, 뭐 야마노테선인가 뭐 그거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모르면 이제 물어보면 돼요. 도코 이케바 이 데스까? 뭐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다 설명해줘요. 대충 눈치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숙소가 긴자선에 있는 거니까 그걸 타고 이제 숙소로 가야 돼가지고 갑니다. 표도 이제 발권을 해봤어요. 나중에는 파스모를 구매를 했어요. 제가 이 유튜브에서 파스모를 구매를 해라. 뭐 스이카나 파스모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되게 좋다. 교통카드 같은 거라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느냐. 뭐 할인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뭐 의미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는데 파스모 쓰세요. 이유가 있어. 우선은 간편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게 여기 동전이 많잖아요. 짤그락짤그락 1엔부터 500엔까지 있는데 500엔, 뭐 100엔, 50엔, 5엔, 뭐 1엔, 10엔 6개나 있잖아 벌써. 짤그락짤그락 막 소리가 나요. 동전 소리가. 그게 귀찮더라고. 시끄럽기도 하고. 물론 이제 뭐 할인이 좀 되기는 하지만 엄청 느껴지진 않아요. 그냥 편리하다라는 점. 그거 하나는 히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철 들어오면은 이제 그거 타고 가면 됩니다. 방향 잘 보세요. 방향. 내가 가야 되는 방향 잘 보세요. 뭐 예를 들어보면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1호선 타고 내가 서울에 가야 돼. 근데 소요산 방향 안 타고 동인천 방향 타면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보면 됩니다. 금방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충 영어가 적혀 있으니까 내가 스펠링 읽을 수 있으면 뜻은 몰라도 일본어가 스펠링으로 적혀 있으면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것 좀만 하면은 안 틀려요. 그래서 제가 묵고 있는 숙소가 전철역 근처여가지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제가 묵은 호텔은 APA 호텔, 아파 호텔이라고 불리는 호텔 브랜드더라고요. 일본에 호텔 브랜드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다와라 마치 에키마에라는 곳이었습니다. APA 호텔, 아파 호텔 아사쿠사 다와라 마치 에키마에 이런 곳이었어요. 숙소는 제가 총 비용을 계산한 걸 이제 서비스 비용까지 다 소비세까지 다 해서 보니까 59만 원이더라고요. 59만 9천 원. 그래서 뭐 비용도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좀 가격이 있죠. 우리나라는 요즘엔 뭐 5, 6만 원만 돼도 7만 원만 돼도 모텔 쓸만하니까.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내가 예약한 사람이더라고 예약한 표를 보여주던가 아니면 뭐 QR이 있으면 QR 보여주던가 하면 이 사람도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 그 저기 카운터라 그러나요? 거기에 뭐 버튼 누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누르면은 여권 등록하면 이제 키를 줍니다. 숙소가 이제 1인 숙소였어요. 1인실. 근데 일본이 그렇게 큰 게 없어. 라고 느꼈어요. 저는 싱글이기도 했지만 좀 좁더라고. 좀 좁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쉬웠던 점을 얘기를 하면 침대 매트리스가 너무 물러. 이게 뭐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허리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매트리스가 조금 단단하면 좋겠는데 매트리스가 너무 무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여행 일정을 짤 때 지금 계속 챗GPT랑 계속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일본에는 매트리스 종류가 좀 여러 개인 것 같더라고요. 뭐 물침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단단한 종류, 뭐 무른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 APA 호텔, 아파 호텔은 매트리스가 무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허리가 좀 안 좋다라든가 무른 매트리스에 대한 예민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걸 숙소마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화장실이 좀 좁았습니다. 제가 덩치가 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좀 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다음에 캐리어가 저는 좀 큰 캐리어였는데 펼 때가 좀 난감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짐 다 풀고 옷 좀 편하게, 좀 더운 옷이었으니까 편하게 추리닝 같은 거로 갈아입고, 제가 전날부터 잠도 못 자고 피곤했으니까 잠 잡았자 비행기에서 잠깐 눈 붙인 게 다니까 이제 TV를 틀고 좀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TV를 틀고 쉬고 있는데 일본이 진짜 아날로그 나라라는 거를 딱 첫 장면부터 알겠는 게, 리포터가 판넬을 들고 있는데 다 이렇게 손으로 쓴 판넬을 들고 있더라고요. 되게 웃겼어요, 그거 보고. 애기들도 보고, TV에 나오는 애기들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어도 좀 더 듣다가 다음 일정을 위해 이제 나왔습니다. 다음 일정이 이제 후라이야, 이제 그 돈가스집 같은데요. 거기가 이제 다카다노바바라는 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갔습니다. 그리고 파스모를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JR선에서 끄는 걸 긴자선에서 못 쓴다던가, 긴자선에서 끄는 거를 히비야선에서 못 끊는다던가, 이런 일이 생겨요. 내가 끄는 표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표 하나가 제일 싼 게 180엔이에요. 1,800원인 거예요. 이 비싼 걸 못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언젠가 또 쓰겠지만. 그래서 파스모를 쓰는 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전철 타고 목표한 역인 다카다노바바 역에 내렸는데 비가 오더라고. 어머니께서 우산 챙겨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했는데, 괜찮아요, 비 오겠어 했는데 비가 왔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산을 편의점에 가서 샀어요. 저게 6,900원짜리입니다. 690엔. 살 때는 이 진짜 690원 이러면서 사는데, 일본은 이런 게 무서워. 딱 샀는데 6,900원이야. 이 허접한 게. 근데 심지어 돌아갈 때는 비가 그쳤거든요. 저거 화장실에 두고 내렸어. 다시 또 샀습니다. 비가 한 번 더 왔거든요. 아까워 죽겠어요, 제가. 아무튼 이제 저녁 식사했던 프라이야가 어디 있는지 대충 찍고 나서 너무 일찍 도착을 해가지고 주변을 좀 돌아다녔어요. 한식당 있는 것도 보고, 간판도 보고 좀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돌아다니면서 이 다카다노바바 역에 대해서 내가 정보가 없는데, 은근 강의실 같은 것도 많고, 또 젊은 사람들도 되게 많고 이래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여기가 이제 서울 신촌이나 회기 이런 데가 섞여 있는, 그러니까 대학생 중심, 또 가성비 좋은 음식, 또 오래된 느낌의 약간 학원 상업집 이런 게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대충 그런 느낌이었겠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도 오는데 이런 분위기가 좋은 사진도 좀 찍어보고, 일본의 정취도 이렇게 느끼다가 이제 프라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상세 포스팅은 제가 따로 올릴게요. 엄청 맛있었습니다. 진짜 엄청 맛있었어요. 엄청 맛있었어요. 다음 10월 달에는 점심에 꼭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숙소에 복귀해가지고, 일본의 편의점 음식이 맛있다길래, 물론 좀 늦은 시간에 가긴 했지만 사왔는데 그냥 샌드위치 사서 먹을 거 그랬어. 짜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본 여행 잘 돌아다녔습니다. 다음날 일정을 위해서 챗GPT한테 이것저것 막 물어봤는데 쓸모없는 대답하는 것도 있고 좀 애매해요. 그리고 챗GPT 써서 뭘 하려고 그러면 역할을 꼭 부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30년 차 베테랑 도쿄 현지 여행 가이드이자 미식가야.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이렇게 했는데 잘 못해요. 틀린 정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몇 번 더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상세히, 정확하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런 단어를 좀 더 쓰면은 그나마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행 1일차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1일차 여행을 녹음을 하고 나니까 다시 그때 기억이 떠오르고 빨리 10월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1차 때 뵙겠습니다.